이게 가격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언론에서 말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 매수자들의 혼란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수요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투기꾼들이 세력이 조장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투기꾼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기사 잘못됐습니다.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가만 일으키는 호가만.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상승이냐 일시 반등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상승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은 조정기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기장을 맞고 있는데, 상승장이라는 것은 회복기를 거친 다음에 상승장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승이란 말은 함부로 기사를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올해 초보다 올라가면서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 말이죠, 강남의 모 아파트가 거래 한 건이 5월 달에 재건축 아파트가 한 건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강남의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 한 건 가지고 말이죠, 가격 시장이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고 가격이 상승했고, 그런 기사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게 가격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론에서 말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 매수자들의 혼란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국토교통부는 급매물 소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대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맞는 기사죠, 이게 맞는 기사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현상은 진정한 수요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투기꾼들이 세력이 조장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투기꾼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기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장 아파트 매물이 1사분기 1분기보다 올라간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불합리한 기사 같은데,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우 올해 3월에 16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이달에는 18억 2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요, 기사 잘못됐습니다.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3월에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3월에 16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사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거래 현황은 3월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는 17억 8천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과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현재 호가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호가가 19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가만 일으키는 호가만. 이게 되는 게예요, 이게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 84.43제곱미터가 지금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1764세대인데요. 지금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수요가 부족한 이유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교육 인프라가 좋아서 경제력이 있는 젊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부 돈 많은 자산가들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실제 그 수요자들이나 또는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언론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효과가 형성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이죠. 직접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래 현황을 직접 제가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들 좀 도표를 보실까요?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2019년 5월입니다. 현재 5월인데요. 전용 면적 84.43제곱미터, 거래가 1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층인데요. 5월 달에 한 건 신고된 게 한 건입니다. 건축 연도가 1979년이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신고된 금액이 4건이 신고됐습니다. 하나는 8층이 18억 6,500만 원이 거래됐고, 3층이 17억 7천만 원이 거래됐고, 12층이 1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1층이 17억 원에 거래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한 건입니다. 3월에 한 건이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사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계속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강남권 내 또 다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5제곱미터도 올해 3월에 1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5월에는 18억 2,900만 원의 매매가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9.13 대책 이전 매매 가격인 18억 5천만 원에 거의 근접했다. 이 기사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18억 2,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건수 한 건을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꿈틀대고 있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이런 건 좀 과장된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건 거래됐어요. 한 건. 한 건 거래 건수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최근 꿈틀거리고 있다는 보도는 불합리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건 거래 건수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잠실 주공 5단지 거래 현황을 직접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표 좀 보실까요? 2019년 5월에 76.5제곱미터 18억 2,900만 원 8층이 거래가 됐는데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건 거래가 된 걸 가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분위기는 잘못됐다. 2019년 4월입니다. 4월에 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7억 5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18억 500만 원에 12층, 9억 8,755만 원이 11층인데 아마 2분의 1이 거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억 9천만 원이 11층, 17억 4천만 원이 3층, 17억 3천만 원이 1층, 그리고 3월에는 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4건. 18억이 12층, 17억 3천만 원이 6층, 17억 3천만 원이 7층, 16억 9천만 원이 7층, 이렇게 3월에 4건이 거래되었고 4월에 6건이 거래되었고 5월에 한 건이 거래가 18억 2,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 건 거래 가지고 가격이 뭐 상승하는 분위기에 꿈틀대고 있고 가격이 추가 상승이다. 뭐 이런 기사들은 오바나 오바. 다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는 실수요보다는 아파트 매매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한다. 이게 투기 세력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위축했던 주택 투기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도 된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주 서울 재건축 가격 변동률은 0.06% 올라 6주 연속 상속 곡선을 그렸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수요가 여전히 상황에서 급매물이 나오자 곧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빚어진 결과로 해석한다. 급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래가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호가만 형성되고 있고 거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잠실 주공 5단지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전화로 알아보았는데요. 매도인, 매수인들이 모두 관망세로 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호가가 18억 5천만 원에서 18억 9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고요. 나온 매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시세를 알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8년 9월에 9.13 대책 9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28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114로 떨어졌어요. 11월에 101로 떨어졌습니다. 12월에 95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1월에 90일까지 떨어졌어요. 2월에 84, 3월에 83, 4월에 다시 87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87로 올라갔다가 지금 5월에 93까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5월에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4월 대비 6포인트가 상승한 것은 강남권 급매물의 일부 소진과 강남 아파트 단지 희소성 영향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심리지수가 상승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 지역과 제가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지역 하락률입니다. 서울 지역은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62%가 하락했고 강남은 마이너스 2.77% 하락했고 서초는 마이너스 2.32% 하락했고 송파는 마이너스 1.85% 하락했고 많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08%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서울 지역은 29주째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 발표 등으로 매수 대기자 관망세가 확산되며 서울 지역은 29주째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거시경제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 증폭이 투자자들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가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라 투자 시엔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위험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추경 매수세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화에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